자, 여러분 이제 아마 요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미 중간고사도 기말고사 성적도 다 보셨을 거고, 기말 성적도 다 끝났을 거고, 4학년생들이나 3학년생 분들이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고, 올해 내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하고 직접 대면 면담은 못했지만 전화로 끊임없이 면담을 많이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지만, 주로 대학원 나한테 주로 묻는 게 대학원 어떻게 가냐, 대학원을 가면 뭘 하면 될 거냐, 어느 분야를 택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강의를 듣는 주요한 분들은 아마 생명공학과 학생들이실 거고요. 내가 생명공학과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일부 생명과학과 출신의 의생명과학 분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의생명과학과로 학과를 옮겼고요. 그래서 옮겨서 가톨릭대가 점점 의학생명 분야를 점점 이제 키우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의생명과학과, BMC,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학과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결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건 어떻게 다른지는 강의의 특성을 보시면 볼 수 있죠. B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재료, 생체 재료 같은 화학공학을 기본으로 했고, 어느 교수님들이 계신지를 보면 알아요. 그다음에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에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질병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생명공학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또 어떤 교수님들이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남아 계신 분들은 산업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미생물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주로 포진해 계시고요. 그렇게 결이 나누어지는데, 학과 운영이라는 게 또 그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올해, 지금 사람을 이제 총장님 면접만 끝나면 한 분 내지 두 분이 더 뽑는데, 오가노이드 분야로 채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분야로 점점 질병 쪽으로 오리엔트 되어져서 일을 진행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나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파리 그림. 내가 생각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혹시 이걸 들으시는 1학년 혹은 3, 4학년들이 돼서도 잘 모를까봐 얘기를 해줍니다. 학사 4년에서 빠르면 4년 만에 졸업하는, 혹은 3년 반 만에 졸업하는, 조기 졸업하는 친구들, 군대 갔다 오고 휴학하고 1년 놀고 이러면 7년, 학사 4년에서 7년 걸리시겠죠. 그러면 취업하시겠죠. 근데 BMC이든 의생명과학이든 생명공학이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들이 잘 안 알려주시는 사건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셋과 모두 학부 졸업하고 전공 취업으로 간 사람 드물어요. 자꾸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학사 마치고도 좋은 데 갈 수 있어요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갈 수 있어요. 예, 가는 생명공학과 선배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만 보고 학력고사 수석을 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학력고사 수석을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은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원을 마친 이후에, 취업을 해요. 그게 석사든 그게 박사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원을 가는 게, 박사를 한다라는 게 아카데미에 남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보통 대학원에 갔었거든요. 내가 입학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난 아니라고 봐요. 아카데미에 남는 사람 3%도 안 돼요. 미국에서 포닥한 사람의 5%쯤이 대학교 교수가 돼요. 나머지는 다 회사로 빠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내방 학생들이나 혹은 의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대학원생들이 지도할 때 아카데미에 남는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산업체에 가는 취업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취업에 가야 뭐가 밥벌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석사를 가야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석사를 2년 보통 드물게 2년 반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아는 모 의대의 한 분은 석사생이 3년에서 4년 걸려요. 그분은 확실해지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방 출신은 자기 밥벌이는 반드시 한다라는 어떤 불문율이 있어요.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그 방에 간혹 소개를 해요. 자가면역 질환 하시는 분인데 정말 잘하세요. 단 석사를 그렇게 빨리 졸업을 안 시키고, 박사가 여러분 선배인데 7년 졸업하고 지금 모 연구원에 가 있어요. 정규직으로. 근데 그만큼 힘든데 그만큼 또 잘해요. 그 친구가 아마 거기서 석사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여러분의 한참
한참 선배예요. 한참 선배인데 지금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국가연구소에서 정규직으로 있고 그렇지만 하는 도중에는 정말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어쨌든 보통 2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취업하죠. 그다음에 취업 많이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생명공학이나 의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라이프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이게 너무 싫으면 그냥 학부 때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영문학이나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걸 해서 빨리 취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 전공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면 대학원에 가는 걸 꼭 권해드리고 이 대학원 가는 걸 많은 분들이 돈이 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돈 안 들어요. 등록금은 어느 교수님이든 우리 학교 교수님들에 한해서 다른 데도 비슷해요. 웬만한 좋은 대학은 등록금은 다 커버해줘요. 용돈을 얼마나 풍부하게 주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나도 왔다 갔다 해요. 돈이 많을 땐 풍부하게 주고 돈이 없으면 뭐 그만큼 줄어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이쪽 랩은 100만 원 주고 이쪽 랩은 150만 원 준다고 해서 전공도 보지 않고 150만 원 주는 데에 가면 망해요. 그건 바보예요. 그 석사 2년에 그 1년에 500만 원, 2년 합쳐봤자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때문에 평생의 전공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톱라인은 뭐냐 하면 어느 분한테 가든 등록금 플러스 약간의 알파는 다 줘요. 그건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날리겠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면담할 때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기회비용은 날려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맥도날드 가서 알바를 하면 2년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좀 모을 거예요. 그러나 그 2000만 원 모으는 건 날려요. 저축은 못해요. 드물게 저축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예외 케이스고 저축은 못하지만 돈은 안 부모님한테 최소한 지방에서 오면 좀 손을 벌려야 될 수 있고 석사만 하면 박사는 손 안 벌려도 돼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품백을 사면 안 되겠지만 명품백이 아니면 손은 안 벌려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등록금과 용돈 정도는 교수님들이 다 커버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난 박사 할래. 그럼 3년에서 우리 방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은 이게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년, 8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 빠르면 진짜 빨리 하시는 분들은 3년, 늦은 분들은 5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서 또 취업을 하죠. 혹은 박사후 과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퍼스트 포닥 3년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세컨 포닥 6년 정도, 5년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포닥은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산업체로 갈지 학계로 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생겨요. 그래서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학계로 갈 거냐가 이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사 마치고 난 바로 취업해야지 괜찮고요. 나는 바로 박사까지 해서 취업해야지 혹은 박사 후 과정을 거쳐서 취업해야지는 여러분의 개별적 상황 그리고 그 테마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 달라서 옳고 그른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혹은 학사 마치고 석박사 통합으로 바로 오면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년에 졸업한 친구가 있고요. 늦으면 5년은 안 넘기려고 노력해요. 나는 5년 넘으면 나도 얼굴 보기 싫고 그 친구는 더 보기 싫을 테니까 5년 만에 대략 마치고 박사후 과정으로 가거나 취업을 하겠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식적인 과정이고요. 현재 우리 방은 석사보다는 요 과정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이건 뭐 우리 방의 케이스고 다른 방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모식도고 이 취업의 과정이 아카데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수를 하고 싶다. 아카데미에 남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요 과정으로 가야 돼요. 박사후 과정을 꼭 해야 되고요. 나는 그냥 박사까지만 마치고 취업하겠어. 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취업을 하면 돼요. 우리 방은 요 케이스나 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박사후 과정으로 갔던 친구들은 지금 아카데미에는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취업으로 갔어요. 대학에 남은 친구는 2친구가 있고 국내 대학에는 아무도 안 남았고 다 해외 대학으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사실 좀 종용한 면이 있어요. 아카데미에 요때쯤 되면 나하고 계속 의논을 하거든요. 너 아카데미에 갈래? 아니면 취업을 할래? 그래서 애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고 기회가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야 평생 후회가 안 남거든요. 박사후 과정은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경쟁을 해보고 이게 아닌가벼
하면 취업을 하면 돼요. 그때 취업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평생 후회가 안 남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취업하면 간혹 후회가 남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나랑 요때 많이 얘기해 보면 돼요. 요때 얘기해서 요로 갈지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과정인데, 그러면 학사, 석사, 박사 때 뭘 배우냐?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교육학 하시는 분이 만든 얘기인데, 파리를 공부하는 대학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사는 4학년에 마치잖아요. 전공 과목을 다 배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랬어요. 4학년 마치고 나니까 파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생물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이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다 알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운 모든 거로, 기본적인 거로 대학원에서 다 우려먹어요. 대학원은 그거를 기초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학부 때가 제일 많이 알아요. 가장 머리가 반짝반짝할 때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석사를 했어요. 석사를 하고 났더니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알고 봤더니 선배한테 배울 것도 많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개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면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사를 하게 돼요. 박사를 하게 되면 이제 파리로 치면 뭐 어디 하겠어요? 석사는 요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뒷다리 정도 연구하겠죠. 그러다가 박사가 되면 이 뒷다리에 요 끝에 있는 두 번째 발톱을 연구하겠죠. 두 번째 발톱을 그만큼 분야가 좁아든다는 거예요. 좁아들어서 두 번째 발톱을 열날이 연구하다 보니 어디 학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 있는 다리, 여기 다리가 두 개로 갈라졌네. 얘하고 연구하다 보니 이쪽에 쓰는 애하고, 요 두 다리. 얘 쓰는 애하고 나처럼 여기 연구하는 애하고 말이 안 통하네. 그다음에 이 더듬이 연구하는 애들, 그다음에 이 눈 연구하는 애들하고는 나는 도대체 얘기도 안 통해요. 얘기도 안 통하는 걸 보면 교수도 나왔네 이제. 아이고.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남들도 다 몰라. 서로 모르고 있는 걸 헛소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닥을 가요. 포닥을 가면 이 발톱에 있는 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발톱에 있는 때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2년 산 때인지 7년 된 때인지 10년 된 때인지를 연구를 해요. 포닥은 범위가 더 줄어들어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교수가 됐다고 해요. 교수가 되고 보니 나도 모르는데 남들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밥벌이니까 끝까지 가요. 무조건. 이게 좀 자조적으로 얘기한 건데, 기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요. 기초가 아니라 난 파리를 잡는 살충제를 개발하겠어.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호흡기 계통을 공부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BMC는 예를 들면 공대 계통은 이 파리를 잡는 모기채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 같이 의생명과학과는 파리의 요 뒷다리 갈라지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요 뒷다리를 찌를 수 있는 침 같은 걸 개발해서 어떻게 파리를 좀 고쳐볼까? 뭐 이런 걸 개발하는 거고,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파리 자체의 때를 연구하는 거. 요거는 사실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보고 좀 아주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공대 응용 파트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치료를 자연계에 없는 걸 만들어서 얘를 인간에게 유리하게 해보려고 하는 게 공대 응용과학이고요. 기초과학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궁금한데 파리가 왜 여기가 두 갈래로 갈라졌을까를, 왜 파리 발톱에 낀 때에 7년 된 때하고 2년 된 때하고 색깔이 다를까,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궁금해 그냥. 근데 이게 기초하고 응용이 옛날에는 정말 탁 무자르지 갈라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마구잡이로 믹스업 돼 있어요. 그리고 기초를 모르면 응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돼서 사실 우리 반 같은 경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개발한다고 치면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백신을 개발한다고 쳐봐요. 그럼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학적 기전을 유도하는지 면역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백신 자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생산 공정 쪽은 내가 지금 빼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생산 공정은 완전히 또 화공학적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보람도 있고
뭐 그래요. 또 요거를 상황을 잘 보시고 이런 코스가 있구나.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등록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후에는 등록금 안 내셔도 돼요. 박사후 과정부터는 박봉이지만 돈을 받아요. 내가 포닥할 때인 8년도 그때 33,000불 받았어요. 내가 NIH에서. 꽤 많이 받은 편이에요. 내가 그때 33,000불이면 그때 환율이 1대 2,000쯤 했거든요. IMF 때라.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받는 셈이었고요. 근데 미국에선 최저생계비예요, 그게.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때 내 공무원 때 내 연봉 1,500 됐나? 6급 공무원이었는데. 하여간 그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안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내 봉급을 받으면. 어쩌다 보너스 있으면 180? 뭐, 초봉이 70 몇만 원이었던 거, 60 몇만 원인가, 70 몇만 원. 물론 뭐 3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거의. 지금도 그렇게 공무원들 봉급이 이제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으나, 내가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으면 연봉이 1억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공무원 센터장 연봉 1억 되기 힘들어요. 어쨌든 다른 베네핏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이 이루어져요. 근데, 드물게 내가 석사나 석박사 통합해서 내가 돈을 다 그 등록금하고 용돈을 준다 그랬었잖아요. 그건 이건 여러분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하회와 같은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비를 외부에서 회사든 국가 과제를 받고 그 과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당하게 돈을 받는 거고 그건 여러분이 근로자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난 대학원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수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반대하세요. 나만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원 마칠 때까지 우리 학교에 대학원 노조가 생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공계통은 특히 어려워요. 일하기 바빠가지고. 문과는 조금 결이 다르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데 드물게 여기서 돈을 굉장히 모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지금 보스턴 대학에 있는 나하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입학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우리 학교 등록금을 2년간 안 냈어요. 근데 난 돈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 용돈하고 모으더라고. 그래서 그런 드문 경우도 있긴 해요. 우리 방에도 지금 아마 몇몇 케이스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방이 항상 수석한 사람만 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성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성적의 학생들이 있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대학원은 3점 조금만 넘어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4.0을 넘어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학원은 학부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꼭 명심해 주시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박사를 하면 뭘 했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박사를 하면 요만큼의 이 바운더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총 지식의 합산이라고 쳐보면요. 요만큼 자기 분야의 특별한 분야에 요만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크게 확대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수많은 박사들이 이걸 뚫고 나가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합이 조금씩 넓어가는 거예요. 너 뭐니 자꾸? 이런 식으로 되게 이 박사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박사가 된다라는 건 자기 분야의 아주 조그만 분야에 대해서 지도교수보다 많이 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박사는 지도교수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박사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방은 항상 마지막에 네가 한번 생각을 해서 네 힘으로 논문을 써봐라고 자꾸 권유를 해요. 첫 번째 논문은 그렇게 권유 안 하는데 두 번째 논문은 그렇게 푸시를 해요. 그래서 PhD의 자격 받는다는 거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냐? 불가능해요. 몰라요. 그거 그렇게 알 수가 없고요. 최고의 전문 지식은 개뿔이에요. 한두 달만 논문 안 읽으면 내가 요즘 mRNA 백신을 이제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뭐 과기부에서도 연락 오고 장관 비서실도 연락 오고 뭔가 팔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달쯤 지금 mRNA 백신을 팔로우 못했어요. 왜냐면 요즘 논문 쓰느라 내가 눈이 버겁고 너무 바빠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갑자기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간혹 논문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달만 팔로우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 평생 논문 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박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실험 기술은 개뿔. 나 이제 우리 대학원생보다 실험 훨씬 못해요. 나보고 웨스턴 블러 타라 그러면 까맣게 태울 겁니다, 아마. 절대 못해요. 전문 테크니션 못 따라가요, 그 분야에. 그 다음, 네이처 셀 사이언스 논문을 낸 사람, 이건 더 개뿔이에요. 나 아직 한 번도 못 내봤고요. 그 다음에 연구 실적의 유통기한은 5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카데미에 남으려면, 우리 학교 이번에 신인교원 채용했는데, 최근 논문 4년간만 제출시켜요.
내가 5년 전에 네이처 셀 사이언스 다 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게재조차 못해요. 이게 라이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최근에 이 사람 뭔 일 했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최근 4년간, 어떤 데는 최근 3년간 이러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최근 5년간 이래요. 5년, 4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사람이 뭐하고 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박사학위 논문은 끝까지 따라가긴 해요. 박사학위 논문 뭐 했지? 뭐 예를 들면 우리과에 요번에 오가노이드 분야를 뽑았는데 많은 분들이 스템셀 하신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사심이 눈을 뜨고 이거는 분야가 다르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박사 논문이 전자공학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스템셀을 했어. 그 오가노이드 툴 같은 걸 만든 분인데 이 사람 전자공학 했잖아 박사 논문은. 이러면 학교 와서 강의 못할 텐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은 끝까지 따라 붙으나 그래서 박사학위 그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평생 따라가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요거예요. 내가 앞에 요거는 내가 만든 거고요. 요거는 여기 최은섭 씨라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책도 쓰시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와요.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연구 노하우 등등등 해서 내가 거기서 지금 따온 거예요. 그리고 책도 있어요. 이제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최윤섭 씨가 나한테 돈 줘야 되는데 손잡이에서 타고 되게 좋아요. 이분의 얘기에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쓴 책은 아카데미에 남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썼더라고요. 내가 난 책을 읽거든요. 책을 쭉 읽어봤고 강연도 들어봤는데 아카데미에 남을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근데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취업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대학원이나 가야겠다 라고 하면 옛날에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난 가라 그래요.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대학원은 가요. 석사라도 해서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업종에서 학사 마치고 취업할 수는 있으나 전공 살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어도 애지간해서 내가 너무 싫지 않으면 그냥 대학원에 가서 물론 가서 고생은 하겠으나 취업을 해야 되니까 난 취업을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을 공부만 시킨 다음에 평생 놀게 만드는 건 교수가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취업을 해야지. 취업을 안 하면은 뭐 하려고 공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취업까지 시켜주는 게 난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취업을 시켜줘요. 우리 방에 오면. 본인이 이제 눈높이가 높아서 또 나랑 컨플릭이 좀 생기는 경우는 있으나 어쨌든 취업을 열심히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취업 때문에 대학원 가는 거 당연히 그런 거지 뭐. 교수 남는 거는요. 미국의 지금 기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포닥한 사람의 5% 정도만 아카데미에 남아요. 다 회사로 가요. 요즘은. 옛날에는 한 그게 비율이 30에서 50%쯤 됐어요. 미국에서 포닥만 하면 대부분 다 교수가 됐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 시대는 40년 전이에요. 3, 40년 전. 내가 NIH에 있을 때, 내가 포닥할 때, 한 절반, 30% 정도가 교수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로 가는 걸, 왜 회사로 가지? 라고 약간 이렇게 보는 눈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회사 가면 오히려 회사가 장비도 좋고요. 돈도 훨씬 많고요. 펀딩도 훨씬 잘 되고요. 연봉도 훨씬 세요. 교수보다. 교수 연봉 별로 안 높아요. 실제로 회사 가서. 취업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제약회사에 가려고 해요.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등등등,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거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박사를 아무리 마치고 와도 주어진 일만 해요. 더군다나 포닥 안 하고 왔잖아요. 혹은 포닥을 하고 와도 끼케야 30대 중반. 그런 친구들한테 한 팀을 맡겨서 운영해 보게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냥 거기서 몇 년 하다가 이제 팀장이 한 5, 6년 근무하다가 팀장이 되면 이제 자기 프로젝트 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돈은 많이 벌겠죠. 어지간히 돈은 받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뭔가 쇼부를 볼 수는, 1번 말 썼다. 뭔가를 획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바이오 벤처나 중견기업에 가는 거 의지가 있고 잘 뚫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교수님이 추천하거나 그런 게 되면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내 제자 중에 한 분이 보호회사의 연구소장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해요. 한 1, 2년 남았는데 상장. 가치 평가를 1,500억, 1,000억 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의 가치가. 나도 잘 몰라요. 사실 유상증자, 증자 이런 거 모르는데, 전혀. 근데 어쨌든 내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그 마지막 기억에 남는 건 이 친구가 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받았어요. 한 몇 퍼센트 되다 보더라고요. 이게 현재 가치로 50억. 상장이 되면 잘하면 1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 내 제자라니까요. 나보다 훨씬 어려요. 당연히 제자니까 훨씬 어리겠지. 나보다 재산이 갑자기 한 20배 내지 30배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어요. 바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지금 박사 후 취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취업 이후에 난 여러분이 의지가 있으면 바이오 벤처를 해보는 것도, 회사를 하는 것도, 이건 다 디펜던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마요. 석사 마치고 하거나 박사 마치고 바로 취업, 한번 회사를 겪어봐야 돼요. 박사 마치고 아카데미에만 있다가 여기서 박사 마치고 취업을 안 하고 회사를 차리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교수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면 모를까, 쉽지는 않은데, 기회,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해볼만 하다 그러면 교수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면 교수가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이오 벤처는 아니에요. 바이오는 IT랑 다릅니다. 이렇게 경험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이었어요. 배드 블러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학 때. 그러면 굉장히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재밌어요. 그렇고요. 그런데 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바이오 분야는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이오 분야는 엉덩이만 즐기면 애지간히 할 수 있어요. 성실하면. 그게 나는 재수를 했었는데, 나는 그때 재수하면서 내가 물리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했기 때문에. 달달달 외워서 물리시험을 봤는데, 그땐 15문제였고요. 30점이었어요. 학력고사 배점이. 맨날 만점 나오니까, 야, 난 물리의 천재야. 생물, 암기만 하는 것 같아. 화학도 꽤 재밌는데? 물리, 화학, 생물이 다 재밌었어요. 근데 과학자는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여러 사람한테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은 하늘나라 간 내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걔가 서울대 미생물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미생물학과가 있었어요. 지금 없나? 모르겠다. 그때 걔가 물리학과를 썼다가 떨어지고, 이 미생물학과 이지망으로 가서 빈둥거릴 때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간마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기, 이렇게 상황인데 내가 어느 학과를 가면 좋겠냐? 그러니까 장님한테 물은 꼬라지가 됐는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물리학은 한 10,000명에 1명쯤 전공 살리는 것 같고, 화학은 한 1,000명에 1명, 생물학은 그냥 엉덩이 즐기면 애지간히 하던데?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좀 틀린 얘기긴 한데,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물리는 사실은 법칙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는, 그냥 시험 보는 거랑 달리 어떤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은 공부해서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나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벽이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 넘을 수 없는 벽이더라고요. 근데 생물은 그냥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넘기가 되게 쉬워요, 생물학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생물학은 늦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일과를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물학은 대신 서술의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서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생물학은. 실험은 둘째치고 일단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되게 예전에 많이 듣던 핑크 플로이드라는 그 팝그룹의 더 월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장단점이 있어요, 생물학이. 벽이 낮기 때문에 벽이 낮다라는 의미는 경쟁이 세다라는 거예요. 나 물리학 쪽 잘 몰라요. 지금 어떤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다 30년도 더 전에 내가 대학 때 고민하던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법칙의 학문과 서술의 학문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나 학점도 3.3밖에 안 되는데 내가 대학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다니까요. 생물학은. 2.9인데 학점을 더 올리세요. 2.9면 대학원에서 성실함이 문제가 아닐까 해서 안 받아줘요. 그건 열심히 학점을 세탁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가 세탁을 못하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내가 면역학 분야로 나가고 싶으면 다른 건 다 D를 받더라도 면역학은 A+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도교수나 잠재적인 지도하시는 분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재미가 없어서 못했으나 면역학은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난 이 분야로 꼭 대학원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교수님하고 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조리 D제로다. C0와 C+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전공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